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면 이웃을 찾아 인사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지껏 딱히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여행을 떠나보기엔 적당한 핑곗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은 원주로 이사와서 처음 떠나는 여행입니다. 라이딩을 하다 보면서 겪거나 듣는 얘기들 중 하나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바이크를 처음 탈 때를 생각해보면 어디를 가는가 보다는 그냥 바이크에 올라 달리는 것 자체에 즐거워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런 생각도 같이 흘러가 버리는가 봅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려면 무언가 그럴싸한 핑곗거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사를 오고 정리도 어느 정도 끝난 데다 마침 날도 그리 춥지 않으니 인사를 한다는 핑계로 라이딩을 떠나봅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원주 흥원면에 있는 대한리 느티나무입니다. 원주 시내를 빠져나오면 노면에 흥업이라고 적혀진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로 계속 달리면 이내 한가한 전원 풍경을 만납니다. 먼지도 많이 낀 하늘에 주변이라곤 황량한 듯 보이는 풍경이지만 오랜만에 나선 라이딩이라 그런지 즐겁기만 합니다. 이제 이런 풍경도 당분간은 만나지 못할 테니 불병 따윈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겨울은 겨울인가 봅니다. 논에 고인 물에는 얼음이 얼어있고 길 가장자리 그늘진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라이딩은 추운 것도 문제지만 노면이 얼어버리면 꽤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유와 무관하게 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억지를 부려서라도 타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잠시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느티나무에 도착합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나무는 천연기념물 제279호입니다. 천연기념물로 단독 지정된 나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연기념물 느티나무는 20개가 채 되지 않으니 꽤 희귀한 볼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느티나무는 옛부터 마을 입구에 심어져 당산목이나 정자목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골길을 달리며 종종 마주친 나무 중에 꽤 멋진 나무라면 아마 느티나무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 쓸쓸해 보이지만 조만간 잎을 맺어 여름엔 시원한 그늘을, 가을엔 아름다운 단풍을 선사해 줄 겁니다. 철마다 다시 찾아올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원주 방계리 은행나무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나무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아마 교과서에도 나온 속리산의 정의품송이 아닐까 싶지만 은행나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이 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주 방계리 은행나무는 샛노랗게 물들었을 때가 특히 아름다운데 오늘은 대한리 느티나무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도 원주로 이사를 왔으니 내년이면 노랗게 물든 때와 전우를 모두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작은 산과 천을 낀 길들을 달리다 보면 옆으로 멋진 강이 보입니다. 이 강이 바로 섬강입니다. 섬강은 예전에도 영상에 몇 번 담았던 적이 있는데 특히 해질녘의 풍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원주는 지도상으로 크게 원주천과 섬강 그리고 행정구역상 원주는 아니지만 주천강과 남한강이 근처에 있어 이 네 강만 투어 코스로 삼아도 꽤 많은 라이딩 코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주천강은 며칠 전 다녀온 곳인데 한가하고 풍경 또한 아름다워 자주 찾게 될 것 같은 곳입니다. 문막교를 건넙니다. 다리를 건너 조금 지나면 반절이라는 표시석이 나오는데 방계리의 본래 이름은 반절이었다고 합니다.
건등산에 있던 태조왕건의 건승비를 서울로 옮겨가는 중 이 마을 앞에서 비가 떨어져 반으로 부러져 반절이라고 부르다 변형되어 반겔이라 되었다 합니다. 여하간 문막교를 건너 조금만 가면 은행나무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주의할 점은 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차량 2대가 지나기 어려우므로 마을에서 붙여놓은 일방통행 안내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은행나무에 도착합니다. 지금은 잎이 모두 지고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은행나무는 여전히 웅장합니다. 수백 년이 넘도록 오래 산 것도 대단하지만 이런 자태로 오래 산다는 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나무에는 얽힌 이야기들도 있는데 한꺼번에 단풍이 들면 다음엔 풍년이 든다고도 하고 서리가 내리면 나뭇잎이 언제 어떻게 지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시에 떨어지기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절정일 때의 단풍을 보기 힘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온통 노랗게 물든 풍경을 기대하며 떠납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치악산 산자락 아래 자리 잡고 있는 성남리 성황림입니다. 성황림은 숲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인데 옛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선왕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 매년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 합니다. 거기까지는 거리가 좀 되기 때문에 미리 봐놨던 운남리 방향 고갯길로 향합니다. 문막교 인근에는 저렇게 캠핑도 가능한가 봅니다. 그렇게 계속 달려 남쪽으로 향합니다. 귀운저수지를 지납니다. 이곳은 귀래면이라는 곳인데 이러한 이름이 붙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경천묘입니다. 신라를 고려에 넘겨준 경순왕은 그 후 전국의 명산을 두루 다니다 이곳 용화산의 빼어남을 보고 정상에 올라 미륵불상을 조성하고 아래 사찰을 세웠다 합니다. 그 미륵불상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걸 보려면 산을 올라야 하는가 봅니다. 드론으로 보이려나 싶어 잠시 뛰어봤지만 볼 수 없어 포기하고 떠납니다. 귀래면이라는 이름은 경순왕이 머물렀던 유래에 따라 지어진 것이라 합니다. 지역이나 길의 유래를 아는 건 꽤 재미있는 데다 여행의 한 테마가 되기도 하는데 우연히 들른 것 치곤 좋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천묘에서 주포리 방향으로 내려가면 계곡이 흐르는 좁은 길이 이어집니다. 그 길을 따라 달리면 다시 2차선 도로가 나오고 조금 더 가면 귀래면 시내가 나옵니다. 언제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작은 마을을 지나면 운남저수지가 나오고 그 길로 조금 더 가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좌측이 배제고개로 가는 길입니다. 길 입구에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겨우내 강설과 결빙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을 금지한다 하는데 아직 눈도 안 온 데다 내려온 차량도 있어 그냥 가봅니다. 딱히 차단기도 내려져 있지 않은 걸 보면 아직은 가도 되는가 봅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조심조심 오릅니다. 강원도와 충북의 경계인 배제곡의 정상에는 딱히 뚜렷한 볼거리는 없습니다. 굳이 이곳으로 온 것은 나중에 일몰을 감상할 자리로 어떤가 싶어 와본 것입니다. 옆으로 난 임도는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 바이크는 갈 수 없지만 조금 걸어가면 그나마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지는 방향도 저쪽이니 나중에 가끔 해지는 풍경을 보러 와봐야겠습니다.
높은 곳이라 그런지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밑에 쪽보다 2, 3도가량 온도가 낮습니다. 산을 내려갑니다. 화단교에서 좌회전하여 운악제를 넘으면 다시 강원도입니다. 길 따라 달려 구황리지움에서 저 앞으로 보이는 산이 무슨 산인가 할 때쯤 옆으로 웬 멋진 성당이 시선을 끕니다. 예정한 곳은 아니지만 어차피 바쁠 일도 없으니 잠시 들러봐야겠습니다. 멋진 느티나무와 고즈넉한 벽돌 건물이 잘 어울리는 이곳은 원주 용수막 성당입니다. 처음에는 초가 건물이었다가 1915년경에 벽돌 건물로 다시 건립한 것이라 합니다. 처음으로 구약을 한글로 번역한 선종환 신부님의 기념관도 있는데 그 신부님이 태어난 곳이 이곳이라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도들은 이곳을 말씀의 성지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가는 게 취미 중 하나인데 코로나 이후로 어지간해선 실내 전시관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가을 즈음엔 멋진 느티나무 단풍과 함께 성당의 정취를 느낀 뒤 전시관도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이내 자리를 떠납니다. 신림면을 지나 치악산 성남 탐방지원센터 방향으로 향합니다. 조금만 오르면 길 옆으로 금줄이 걸린 문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성황림 입구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 옆에 안내문을 보니 2026년까지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1년에 2번 제사를 지낼 때만 일반에 공개된다는데 코로나니 이제 그것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은편에 노송이라도 구경해봅니다. 이 길은 옛날 궁예가 삼국통일을 위해 출정할 때 지났던 길이라고도 합니다. 위쪽으로 향해 정자에 잠시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다시 내려갑니다. 더 위로는 상원사로 가는 길이 있는데 가을이면 그 정지가 꽤 괜찮은 곳입니다. 그 길 따라가면 상원사로 향하는 최단거리 등산로 주차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찍어놓은 영상은 없지만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도 한번 봅니다. 이곳 상원사는 동화책에서 보았던 은혜 갚은 꿩 이야기가 얽힌 사찰입니다. 바이크로 가서 오르기는 애매한 곳이지만 나름 올라볼 만한 사찰입니다. 치악산이라는 이름도 그 설화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입구에 탐방지원센터가 생긴 뒤론 단풍철엔 차량을 통제해서 못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올라보고 싶기도 하지만 시간이 늦어 그냥 집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 얼핏 붉게 묽은 하늘이 보입니다. 노을을 볼 수 있을까 싶어 미리 봐놨던 장소로 향해 봅니다. 서쪽으로 탁 트인 이곳은 행구 수변공원입니다. 흐린 데다 먼지도 많은 큰 감흥은 없지만 그래도 짧은 여행을 마무리하기엔 괜찮은 풍경입니다. 수변공원의 풍경을 뒤로하고 여행은 끝을 맺습니다. 100km가 조금 넘는 짧은 여행이지만 강원도 겨울 라이딩 치고는 이것저것 많이 본 여행이었습니다. 며칠 전 눈이 온 뒤로 올해 바이크 여행은 끝인가 싶습니다만 운 좋게도 눈 오기 전날 라이딩을 즐긴 덕분에 한 번 정도 더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 뒤로는 이전에 찍어 놓았던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